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이미 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북한 석탄 반입으로 의심되는 선박 중에 한 척이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그 석탄을 싣고 온 선박 중에 한 척이 그 포항신항에 입항을 해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들어온 것도 지금 화물이 5,100톤을 싣고 4일날 입항해서 내일 23시 출항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라토카 항에서 출항을 했고, 이번에 포항신항으로 들어갔고, 다음에 가는 그 목적지도 라토카 항이라고 이렇게 신고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를 보면 석탄의 수출 등 이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됐던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납포, 검색, 억류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작년 10월 27일 그때도 이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그런 석탄을 싣고 하여간 이후 이 진능호가 아무런 문제 없이 출항을 하게 했고, 또 작년 유엔 안보리 결의한 이후인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회를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 출항을 했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조치에 더 이상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작년 10월 27일 석탄 반입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석탄 반입건까지 합쳐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 석탄 운반선이라고 추정되는,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진융호에 대한 관계 선박들에 대해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바로 시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건 발표한 겁니다. 외교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이 억류입니다. 동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자국의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 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이것은 회원국 간에도 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정보 교류를 의무화한, 그렇게 2397호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표현이 연루 의심 선박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출항 일시가 남아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당의 북한 석탄 대책 TF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우리 관계되는 대책 TF 위원으로 일하실 분들은 저 말고 12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간사는 지금 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위원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통위 소속 윤상현, 정양석 위원님, 그 다음에 산업위 소속 박대훈, 김기선, 윤한홍, 정유섭 위원님, 그리고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엄영수, 추경호 위원님,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성일종 위원님, 또 농해수 소속
이양수 위원님으로 해서 저 말고 12분, 저 포함해서 13분으로 그 북한 석탄 대책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먼저 1차 회의를 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 말 정도, 목이나 금요일 정도 이렇게 한번 모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다 드렸고, 혹시 의문이 나거나 저한테 뭐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관계 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상을 뭐 보고로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는 그렇게 강하게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점들이란 게 이미 뭐 저 말고도 다른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고 또 그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더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쪽이 얘기하는데 합리적 근거 없이는 정리 못한다. 이 톤이잖아요. 관계 당국이라는 게 반대쪽은 얘기해 줄 건데 그런 정도의 톤인데 뭐 한국당 차원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행동을 요구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유엔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아까 알려드렸는데 여기 연루 의심 선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몰라서 관세청 위에 제일 상위 그룹 어디 조직이에요? 관세청이 기재부 소속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 여기 몇 분 우리 석탄대책 특위 TF 명단에 넣었죠. 3분 계시네요. 지난번에 국정조사나 이런 현안 보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TF에서 상의 후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뭐 국정조사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우리 한국당만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닐 테고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그런 게 구성이 돼야만 되는 건데 현재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국정조사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어떤 조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러시아, 뭐 연해주, 뭐 이쪽 항이 뭐 지리적인 특성이 있나요? 이쪽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왜 거기에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좀 이건 이제 제 추측인데 석탄이란 거는 상당히 이제 이 어떤 부피에 비해서 가격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석탄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대부분 운임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석탄을 운반하는 거리가 멀수록 석탄의 그 수입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서 석탄을 그 반입 또는 수입을 해야 석탄의 가격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남북 특화라면서 상위 특정 지리적으로 어떤 가까운 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어떤? 이제 그거는 이제 조사 중인데 어쨌든 뭐 지금 나와 있는 항구가 나토항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이제 사할린에 있는 홈스크 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가까운 편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조달을 하면은 그만큼 운임이 낮아지니까 그 항해 거리가 짧을수록 그 항해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운임이 적게 들면서 그 조달하는 원가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러시아 쪽 말고도 다른 나라 항구에 어떤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있는 점.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 이거 말고 한 그 다른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도 의심이라고 좀 말할 수밖에 없지만 추정 또는 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북한 항구에서 베트남으로 그 석탄으로 추정되는 것을 실어 나른 그런 선박이 있었고 그 배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그 일요일 날그 보도 자료에 그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남동 그 무슨 에너지인가 하는 거기 기업 거기서 이제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내가 아직 그 조사를 못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수화주 또는 최종 소비자가 누군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특별히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조치랄까요? 이런 게뭐 필자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 뭐 의혹 보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시인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세척을 지금 현재 억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세척을 억류 중인데 그 일요일 날 제가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세척을 억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척은 석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용호의 경우에도 오늘 것뿐만 아니라 지난 작년 10월 것까지 더해서 보면은 그 유엔 결의안에 따르는 조치를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특성을 감안해서 뭐 어느 정도 유연성 발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좀 있던데요. 유엔 제재를 뭐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고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유엔 결의안 자체를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참고는 하되 그 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우리가 해태할 수는 없겠죠.